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동백전사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김은지고요. 네, 늘 푸른 나무, 뿌리 네. 깊은 나무 송 작가입니다. 네. 네, 오늘 뿌리 깊은 나무라고 소개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을 때 네, 말하자면 이모굴럼부터 시작하고 한 100년 정도 역사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길게 봐서 네. 100회면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지금 가다 보니까 네, 한 400회에서 500회는 해야 와, 이 100년이 가는 거야. 맞아요. 가는 동안도 3년이 더 가게 생겼어,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근현대사가 복잡하고 구한말 역사 복잡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청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 러일 전쟁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이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 10년 갭이 있어요. 10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운 시기 안에서 그쵸. 이제 연이어 전쟁이 일어난 건데 네. 중요한 건 이미 이제 청일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일본은 그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거의 거머쥐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일본 외무 대신이었던 그 무스 무네미스라고, 그러니까 우리로만 외교부 장관이니까 네.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록했던 기밀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일천정쟁 외교 비록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란이라고 그 칭했던 동학농민 전쟁을 제압을 구실로 해서 네. 일본의 내치에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리 계획이 돼 있었던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청일전쟁은 작정을 하고 한국을 먹기 위해서 벌린 전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선의 군대가 몇 명이고 뭐 재정은 어떻고 현재 뭐 배치는 어떻고 청나라고는 몇 명이고 여기에 대한 이 스파이들의 조사 자료가 그 비서 안에 가득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스파이가 있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걸려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 네. 일본의 의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데 일단은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를 러시아로 봤기 때문에 네. 러시아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시도를 취했고 네.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 일본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을미사변이라고 불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킨 거고 그때부터 고종은 러시아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러시아 공간에 숨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남의 나라 외교 그 관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도장 찍는 것도 막 그렇죠. 찍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외부 대신 이것도 똑같이 우리나라 네. 그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던 이완영이 어,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주요 자산들을 왕의 결재 없이 자기가 그렇죠. 막 팔아먹습니다. 도장 찍어서. 네. 미국인한테는 이제 평안도 운산금광 채굴권, 그다음에 경인철도 부설권, 네. 러시아한테는 함경도 무산지방과 강원도 울릉도 지방의 목재 채벌권. 네. 근데 울릉도의 목재를 내가 왜 캐갔는지 내가 몰랐거든. 너무 그 당시에 조선 기술로 울릉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거 조선도 네. 조선에서도 힘든데 왜 러시아가 울릉도 가서 나무를 캘라 그랬지? 부동한? 이해 안 되는데 울릉도 자체를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부동항을 갔는데 유리하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거겠죠? 울릉도 자체를 군기지나 기착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나무 채굴권을 팔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울릉도를 팔아버린 형태나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죠. 지금 이 뒤에 그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이거 이한용이 한 말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이제 영국인한테도 네. 평안도 은산관광, 독일인한테는 강원도 금성관광. 우리가 그때 금이 제일 많이 났었어 전 세계에서.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많이 났던 것도 있지만 네. 많이 캐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남의 나라한테 이제 채굴권을 다 주다 보니까 매장량을 걔네들은 다 뭐 캐버린 거죠. 얌전하게 캐가는 게 아니잖아. 네, 다 아따 이게 파괴하고. 웬떡 그러고 막 패나가 버린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군대 하나 없이 이 러시아 공간 안에서 커피만 잡수고 있었던 고종은 혼자 칙령을 내립니다. 네. 조선의 백성들아, 네. 내가 니들의 아버지다. 나를 네. 지켜라. 근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럼요. 원래 백성은 왕이 지키는 거죠. 그렇지. 왕이 먼저 백성을 하나라도 지키고 보살피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민병들이나 의병들을 네. 동원해갖고라도 어떻게든 역전을 시켜보려고 아마 이제 그런 포고문을 내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왜군의 동학혁명 그 우금시 전투 이후에 그 전라도에 있는 남은 잔병 토벌들 전투를 통해 갖고 너무 많은 인명이 2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산되는 인명들이 이미 손실을 봤던 거고 이거를 결국 자기가 불러들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은 사실 이 상태에서 조선은 국권을 사실 잃은 상태가 네. 청일전쟁 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아관파천에서 계속 고종이 머물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이권들은 다 계속 나가고 그러면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대결 구도가 점점 심해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청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요동반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 류순항 같은 데를 이제 그 당시 중국 해군의 해군 기지를 북양 해군을 네.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는 이제 중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륙에 진출하는 처음 일정의 그 계기를 만들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끼어듭니다. 삼국간. 예, 삼국 간섭을 통해서 네. 끼어들어 가지고 나가 그냥 물려놓고 나가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기분은 나빴지만 네. 사실 그 상태에서는 못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러시아는 육군만 해도 450만 명의 병력이 있었어. 정규군이 네. 200만, 그 다음에 예비군까지 하면 450만 병력이 있었는데 네. 일본군은 22만이 전체였어요. 전력의 비교가 상대적으로 열세네요. 그러니까는 육상전에서는 그러니까 만주벌판을 놓고 러시아하고 맞짱 뜬다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물러납니다. 네. 물러나면서 그럼 한반도만큼은 내가 관장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욕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물론 한반도는 줄 수 있어. 줄 수는 있는데 다 줄 수는 없고 39도 선에서 자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39도 선이면 지금의 38선. 지금의 38선보다 네. 1도가 올라가니까 네. 평양 위에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의를 해가지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1904년도에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10년 동안 회담만 한 거야. 아관파천 이후에 계속 뭐 조선의 왕이 그 러시아 공사에 있는 일본도 신경 안 써. 거기 있는 게 편해 차라리.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제 조선의 왕을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조선의 기득권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미 울릉도는 먹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협상을 지리하게 했는데 이 협상이 결렬돼요. 그렇군요. 예, 1904년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네. 러시아도 욕심이 많았고 일본도 포기할 수 포기할 수 없었고. 없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10년 동안 나눠 가져보려고 협상을 했지만 안 되니까 그럼 붙어 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조선도 망하고 네. 왜냐면 이제 바로 일사늑약이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청나라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합니다. 네. 러시아도 제정 러시아가 끝나고 그 혁명이 예, 일어나죠. 볼세비키 혁명으로 네. 연결되거든요. 네, 네. 이 모든 게 러일 전쟁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바꾸네요. 한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왜 450만 대 22만인데 왜 왜 이겼을까? 지냐고. 왜 일본이 이겼을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비교가 그러게요. 20배가 넘는 병력을 갖고 왜 지냐고. 이게 미스터리인 거죠, 당시 역사로 보자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겠지만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유럽의 열강들이 일본을 지원해주지 않았을까. 또 이게 1차 대전으로 또 연결되면서 또 이게 일본과 영국은 상당히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가 됐잖아요. 애초에 이제 그 일본을 개화시키는데 그 영국과 네덜란드가 역할을 많이 했기 그쵸. 때문에 네. 뭐 그런 관계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영국 입장에서 일본은 그닥 뭐 그 탐이 있으나 나는 마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지역인 거고 네. 중국도 내 거고 인도도 내 거고 그렇죠. 남미도 내 거고 북미도 내 건데 뭐가 아쉬워서 일본까지 욕심을 내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차원이었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부딪히는 걸 보고 영국이 생각을 바꿔먹게 된 거죠. 뭐라? 네. 이거 러시아가 그래도 세계 뭐 5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영토도 넓고 어. 자원도 많고. 의외로 일본이 잘 싸우네? 네. 어. 좀 도와줘볼까? 약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을까요? 음. 어쨌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동강만 확보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견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선에서 네. 말하자면 영국이 이 일본의 손을 들면서 영국하고 러시아의 오랜 밀월 관계가 여기서 깨집니다. 아, 사실 영국하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함께 유럽의 북쪽을 전체적으로 같이 동맹으로 지배하던 0%. 그러니까 프랑스와 그 이탈리아 쪽에 네. 있는 남유럽을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쟁하기 네. 위해서 연합 관계에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귀족들이 또 많이 영국에 시집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친밀한 관계였는데 요때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가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결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괜히 둘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에 일본의 편을 든다는 건 계기가 크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가 당시에 엄청난 팽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부터 캄차카 반도까지. 동유럽까지. 예, 네. 그리고 남부 유럽 지역에서 지금 중국의 만주 지역까지를 네. 전부 다 자기 땅으로 영향권을 미치고 있었고 이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폴란드에서 이렇게 러시아 중심을 거쳐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생테부르크라고 부르죠. 그쪽까지 이 횡단 열차를 놓고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러시아 그 대륙 횡단 네, 열차가 네. 거기에서 하얼빈하고 또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하얼빈 지역하고 만주 지역하고 열차를 네.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차로 연결된 상황 하에서 이제 부동항들을 탈취를 네.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랑 똑같은 걸 이 당시에 러시아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뭐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을 그렇죠. 정도로 그것도 육로로 되니까. 육로로도 되고 해상으로도 네.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영국이 쥐고 있었던 사실상의 글로벌 패권을 위협할 네, 수 있는 엄청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위협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내부 폭동을 조장을 합니다. 러시아 러시아 내부에 내부에. 네. 스파이를 심었나요? 스파이를 심을 필요도 없이 러시아 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 세력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네. 이른바 황제한테 반란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으키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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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왕정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한테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군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렇죠. 보면 예. 되죠. 네. 그래서 이 반군들이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황제를 암살을 하게 돼버려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이제 이때 암살당했던 황제가 1881년. 그러니까 한 네, 몇 년 전이죠. 14년 네. 전인데 이 1881년 3월 1일 날 로마노프 왕실의 짜르
네. 당시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네. 그 후임으로 올라왔던 알렉산드르 3세 빡이 돌죠. 그렇죠. 감히 이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유태인들이 반란을 해 그래갖고 얘네들을 전부 다 강제 이주시키거나 내쫓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안에 있는 5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사실상 강제 추방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아, 그래서 미국에서 이 경제의 텃밭을 이끌고. 왜냐면 그 당시에 네. 이제 미국에는 유택의 자본들이 미국의 초기 건국 자금을 그쵸. 꽉 잡고 있었어요. 이른바 로스차일드라고 네. 불리는 세력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세력들이 미국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오는 이민을 자유롭게 받아줄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5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받아가지고 주류 사회에 편입을 시켜버려요. 특혜지. 네.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주어지는 과정 안에서 유태인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 그럼 쫓겨난 유태인들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든 이 러시아를 한번 혼내줘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본의 전쟁 자금을 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러일 전쟁 안에서 일본을 도와주는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거의 러시아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많이 도와줬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이제 의견이 이 동일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이 다 짜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그렇죠. 지금도 전쟁 돈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국력을 생각하면 네.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다 합쳐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에 돈을 대준 세력들이 로스차일드입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로스차일드. 네. 여기에 대한 비화를 좀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은 돈이 네. 없었어요. 그래갖고 해외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네. 세금으로 못 걷어. 전에 한번 메이지 유신 그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메이지 유신이 근대화를 이룬 개혁 같지만 네. 정작 국민들은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다는. 내수가 네. 안 일어났기 때문에 네, 해외 맞습니다. 수출을 했으면 했고, 그러던 과정 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해갖고 외채를 들여다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청일 전쟁을 벌인 겁니다. 외국 돈으로 청일 전쟁을 네. 치른 거죠. 왜냐면 청일 전쟁을 치러서 한반도를 먹게 되면 한반도의 물건을 갖다 팔 수 있으니까 빚을 갚겠고. 그 마중물로 가지고 말하자면 청일 전쟁을 일으킨 거야. 네. 근데 이제 청일 전쟁에 이겼다고는 하지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는 이거는 청나라하고 러시아는 비교가 안 되거든. 게임이 안 되죠. 그 이 돈이 안 나옵니다. 네. 유럽이나 어디서도 추가로 일본의 국채를 사주려고 안 해요. 그 당시에 일본이 국채상으로 요구했던 돈이 약 그 1,000만 파운드였어요. 1,000만 파운드면 지금 영국 5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자고 치면 액면가로 따지면 이게 1년 예산이고 이 중에 50%에서 70%가 전쟁 준비 비용인 거예요. 러시아랑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일본은 절박한 거예요. 네. 왜냐면 청일 전쟁에 이겨서 편안하게 꿀 빨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와갖고 기껏 뺏어오는 한반도의 절반을 뚝 잘라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은 해야 되겠거든. 네. 근데 돈은 없으니까 이 무모한 전쟁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이제 유럽으로 나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도 안 사줘. 근데 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였는데 네. 이 사람이 런던에 가갖고 아무도 이거를 안 사주는데 이게 이자가 네. 당시에 이제 일상적으로 4% 이내야 국채 1년 이자가. 근데 6%까지 드릴 테니까 이 국채를 사주세요. 네. 라고 이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우연하게 미국에서 왔던 미국 투자금융사의 쿤롭사라고 하는 그 투자금융사가 있어요. 네. 미국 회사인데 사실 얘들이 JP 모건이야. JP 모건 동업자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되네요. 예, 제이컵 쉬프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자 월급쟁이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그 천만 파운드 중에 절반 정도 한번 인수해 드릴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전쟁에 지면 이 돈 못 받는 거거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영국도 아니고 뜬금없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이 제이컵 쉬프라고 하는 사람의 의중을 몰랐지.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했으니까 네. 주기만 하면 이자를 얼마든지 줘도 제가 그냥 다 쓰겠습니다 하고 할 형편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네. 로스차일드의 그 대리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독일 출신의 유태인인데 네. 이 사람 아버지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가문 자체 아버지 때부터 로스차일드 일을 했었고 나중에 미국에 이제 그 로스차일드 작업이 건너가니까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미국으로 옮겨가 갖고 방금 얘기한 이게 JP 모건 생기기 전이에요. 쿤 롭사의 네.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로스차일드 자금 관리인으로서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영국까지 와가지고 미국 이름으로 해갖고 이 채권을 사줬을 때에는 네. 로스차일드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지. 그렇겠죠. 당시에 일본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전쟁을 영국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이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어떻게 땅을 나누고 뭐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쟁하기 1년 6개월 전에 몰래 영국하고 일본이 이 동맹을 맺습니다. 1차 이렇게 네, 영국과 네. 일본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의 내용을 러시아가 알면 안 되니까. 네. 혹시라도 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개입을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맘 놓고 싸움에 네. 1대1이야. 다이다이부터. 누가 옆에서 못 끼어들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갖고 미국도 개입을 안 하겠다. 하지만 돈은 지원하는 걸 내가 승인한다. 요런 식으로 짬짬이를 짜놓은 거예요. 이미 판을 짜놓은 상태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25조 원 돈을 갖고 들어가갖고 2년 동안, 이제 국방비를 3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병력 증강을 만들어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과정 중에 돈이 계속 모자란 거야. 그렇죠. 그래서 1905년도에 3천만 파운드 또 빌려줍니다. 또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독일을 끌어들여 갖고 독일한테 또 1,000만 파운드를 일본에 빌려주게끔 주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있는 금융도 그 당시는 로스차일드 거잖아. 그러면 러시아의 그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대인 세력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던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거죠. 엄청난 돈을 네. 거기다 쏟아 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일본이 이기게끔 도와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지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스파이지를 해갖고 일본이 유리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러한 그 중간 과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네. 바로 이 제이콥 쉬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네. 러시아 내부에서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혁명 자금들을 네. 꾸준하게 대줘요. 그러니까 뭐 많은 유태인들은 퇴출돼서 나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대주는데 네. 그 중에 유태인 중에 이제 레온 트로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네. 결국은 나중에 볼세비키 혁명을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혁명 세력들한테 들어가는 돈들도 다 쉬프가 대준 거예요.
아, 따지고 보면 JP 모건, 네. 따져보면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 돼준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력의 국방력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영국의 현금적인 지원과 네, 그 다음에 영국의 정복 네. 그리고 주변국들의 방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기까지는 뭐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내용인데 뭐 JP 모건이나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볼셰비키 혁명이 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갖고 그렇죠. 러시아를 무너뜨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어이 농사 짓다가 쟁기질 하다 와갖고 정규군하고 싸워가지고 왕궁 수비대를 무너뜨리고 왕을 잡아서 처형을 하는 군대가 됩니까? 그렇죠. 그 군대가 사실은 누구냐면 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러일 전쟁을 하던 과정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여순 기지 그 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일 전쟁 때 북양함대에서 뺏은 거잖아. 네. 근데 요거를 나중에 그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줘버려 반납을 받아가지고 네. 왜냐면 비워놓을 수는 없고 일본이 다시 차지하면 위험하니까 러시아한테 이 리승을 건네줬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 그렇죠. 감옥이 있던 감옥이 곳이었죠. 있던 그곳인데 제가 거기 갔었어요. 아, 네. 네, 그래갖고 관련된 그 동영상도 만들어서 낸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네. 여순가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게. 네. 아무튼 그 러순을 다시 러시아가 지키고 있던 건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다시 뺐거든요. 네. 거기에서 포로를 한 2만 2천 명 정도를 잡아요. 러시아인 러시아인 네. 포로를. 그래서 얘네를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죠?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커뮤니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잡은 포로들을 네.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일본이 허용을 해준 거잖아. 장소를 대여했다는 그런 장소라기보다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공산주의 교육을?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네. 레온 트로츠키 같은 이 공산주의 철학자들이나 이 세력들이 네. 러시아에서 암약을 하고 있을 때 네. 얘네들이 전 세계로 가서 공산주의 커뮤니티 교육들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한테 잡혔던 포로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왜? 이걸 배워야 니들이 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반강제로 그 교육을 시킨 거죠. 네. 이렇게 교육시킨 애들을 아까 레온 트로츠키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로를 돌려받은 건데 러시아 네. 입장에서는 반혁명 세력들로 교육받은 용병들을 돌려받은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이 나중에 볼셰비키 네. 혁명을 이렇게 레온 트로츠키하고 함께 레닌과 함께 볼셰비키 네. 혁명을 주도하는 무장 세력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일본하고 영국이 엄청나게 많은 흉계와 어떤 그 계략들을 가지고 네. 세계의 질서를 다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혁명-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혁명 전선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네. 러시아 포로들이었다. 이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던 러시아 포로들이었다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까지 무너뜨리게 되면서 네. 이미 빌려다 쓴 돈이 5천만 파운드가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6%에서 4.5% 이자야.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건진 건 빚더미. 없고 그 엄청난 부채에 대한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영국 자본에 완전히 일본 경제는 볼모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이거를 나중에 갚기 위해서 또는 이거를 좀 그 탕감받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금융업을 사실상 다 내줘 버려요. 그래서 초창기 일본 상업은행이나 네. 일본 안에서 유통되던 그러니까 사채라고 봐야겠지. 네. 사금융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영국계 이 조직들한테 다 넘겨줘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얘네들 조정에 의해서 계속 전쟁만 했지 네, 네. 실질적으로 건진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그렇네요. 그 세계 2차 대전에 이 숨겨져 역사, 있는 비례가 국사 있는 거죠. 교과서나 뭐 이런 곳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뭐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근대화로 빠른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제국주의에 빠져서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자신의 이권들을 위해 싸운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일본 자체도 빚이 무지하게 많았고 그 정도면 거의 경제적으로는 영국에 예속된 국가였다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네. 원금 돌려달라 그러면 나라 부도날 상황인 네, 거고 네, 네.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영국이 요구하는 거의 대로 뭐, 계속 네.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그다음 인도차이나 네. 진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경제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거의 같아요. 용병이죠. 네. 용병인데 앞으로 돈 주고 뒤로 세금으로 다 뜯기는 용병.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대한 수탈이 좀 더 심해진 경향도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청일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은 국방비가 늘 GDP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 그 일본 국민들의 생활은 밥만 먹고 군수 공장에 가서 일만 하거나 네. 그게 싫으면 총 들고 나가서 가미까지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국민들을 몰아세우면서 지네들은 그 안에서 떡고물들을 챙겨 먹었겠죠. 일본의 외왕들이나 네. 기득권 세력들, 지금도 남아있는 자민당 패거리의 원로인 군국주의 세력들은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무기판 돈으로 자기들만 그렇죠.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갖고 약탈해갖고 지 개인 사금고에다 채우고 일부 상납하고. 와, 그럼 러일 전쟁의 결과로 세계에서는 이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혁명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국가가 세 개가 동시에 망해요. 러시아, 네. 우리나라 망했고 중국 망하고 러시아가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일본이 이긴 후로 조선은 거의 이제 일사늑약으로 향하는 바로 넘어갑니다. 네. 네,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갖고 이제 을사늑약을 맺어버리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을사늑약을 맺을 때는 고종도 네. 강제로 네. 왜냐면 이제 러시아가 전쟁에 지고 나갔기 때문에 돌아와. 강제로 돌아와 있을 때예요.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전쟁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전쟁의 배경과 좀 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해 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이 전쟁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20대 네. 1도 안 되는 절대적인 전력의 불균형 속에서 어떻게 일본은 러시아 군대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바다에서만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네. 만주에서도 일어났고 중국 내륙 깊숙한 심양에서도 일어났고 네. 뭐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일어났고 네.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다 이겨요. 해군도 이기고 육군도 이겨.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승리인 거야. 그렇죠. 그 이해가 안 되는 승리의 원인을 네. 다음 주에 한번 궁금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작전을 썼길래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